국제교류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들이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 방문하는 자매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운영했고,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서 교류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자매학교 친구들과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은 후에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길러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영어 기사를 읽고 의견을 작성하는 블로그 활동은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다양한 국제 시사 문제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에서 튀르키예의 모스크 건설과 관련한 기사를 읽고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학습하면서 그 속에 얽힌 정치적 의도를 이해했었는데요. 이 경험은 제가 자소서에 기술할 정도로 의미 있는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존의 동아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을 얻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활동들을 제안하고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3학년 때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미온적 대처에 답답함을 느끼고 미얀마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제안해서 토론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기존의 생각을 바꾸고 친구들과 함께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학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 제가 활동을 제안해서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 가면서 저의 관심 분야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지 본인이 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 있는 분야도 너무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진로를 쉽게 정하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안에서 보내는 고등학생이 직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도 해보지 않은 채로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제가 정말로 가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교내 활동을 통해서 제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들에 관해 더 깊이 탐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더라도 일단 경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제가 진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저는 문화교류와 탐구가 저의 적성에 맞는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국제교류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경험 삼아 참여한 교육청 주관 동아시아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뜻밖의 흥미를 느끼고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에 진학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활동들이 모두 진로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학과 탐색 과정에서 서울대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를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1학년 때부터 아로리를 보면서 서울대의 다양한 학과들을 알아보고 관심 가는 학과들을 추려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3학년이 되어서야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1학년 때 아로리에서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를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과를 또 한 번 알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배들에게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빨리 진로를 정해서 그에 맞는 활동을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확신도 없는 진로 하나를 정해서 억지로 활동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그때 관심 가는 주제를 탐구하다 보니까 제가 국제교류와 문화와 관련한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대학에서 보다 학문적인 탐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헤매했던 저도 지금 서울대에 와 있으니까요.
적어도 고등학교 생활만큼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생각해보고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정과 면접 당일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일반 전형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면접 및 구술고사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면접 일주일 전부터 학교 사회 윤리 선생님의 진로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대 재시문 면접은 어렵고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면접을 잘 보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면접 준비를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재시문 면접은 학교에서 배운 고등교육과정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 공부하며 호기심을 갖고 생각해왔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그동안의 학습과 탐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윤리, 사회교과지식 복습으로 준비를 시작했고요. 면접 기출문제들을 보고 본격적으로 제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전처럼 답안을 준비해서 답변하고 선생님의 추가 질문에 답하기도 했고요. 아예 처음부터 재시문을 함께 읽으면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다양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정해진 답을 찾는 데에 매몰되어 있던 제 사고방식을 다시 자유롭게 생각하는 열린 사고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문제의 답을 의식하면서 제가 정답이라고 믿는 틀 안에서 답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출제 의도와는 거리가 먼 틀에 박힌 답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 정해진 답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사고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멀리 넓게 사고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답변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저에게 재시문 면접 준비 과정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자유롭게 생각하는 습관을 되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에 저는 재시문을 읽고 답하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를 비롯해서 평상시에 뉴스와 신문에서 접했던 내용을 사례로 들었고 교과 지식을 포함해서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를 토대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꼬리 질문까지 여러 차례 이어진 후에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학과 지원 동기와 관심 분야를 묻는 추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질문들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은 책과 평상시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봤던 전공 관련 강의 내용, 교내 탐구활동 경험을 모두 답변에 포함해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의식, 그리고 인도네시아 종교 건축물 배치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관용,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신나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저의 흥미와 열정이 교수님들께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님들도 면접을 너무 높은 벽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지나온 과정을 믿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기 위해 탐구하는 태도는 제가 흥미를 잃지 않고 나름의 재미를 찾으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안 교육과정을 깊이 있고 확장적으로 탐구하면서 대학 공부와 이어지는 접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내용은 바로바로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비교문화 시간에 문화 충격에 대해 배운 후에 오베르그 문화 충격 모델을 비롯한 문화 충격 적응 이론을 더 학습했고요. 문화 적응 사례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또 한국사 교과서에 세 줄밖에 나와 있지 않은 조선과 동남아 교류 역사를 더 조사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기심에서 비롯된 조사와 탐구를 통해서 저는 관련 문제를 대하는 저의 의견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교과서 밖의 지식을 확장적으로 탐구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도구는 책이었습니다. 제 탐구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국어 시간에 인도네시아 가물란 음악과 음을 인지하는 뇌의 메커니즘에 대한 제시문을 읽고 음악의 보편성에 관해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문에 따르면 우리 뇌는 보편적으로 조화음을 선호한다는데
가물란 음악은 비조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뇌라는 뇌과학 분야 도서를 찾아 읽었고, 이 책에서 전통적 견해를 반박하는 음악인지 실험을 접하면서 인간의 음에 대한 선호도는 문화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바누아투의 물드럼, 몽골의 스로트싱잉과 같은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음악 전통을 조사하면서 문화에 따라 다양한 선호가 나타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저는 서구의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에 대해 공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서 서양 문화에 가려져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는 아시아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더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윤리 시간에는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에 대해 배우고 동서양의 사고방식이 왜 다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생각의 지도라는 심리학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생태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경제와 사회 구조의 차이가 인식과 사고 과정의 차이를 유발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호기심을 해소했고요. 동서양의 사고 차이를 이해하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전체와 맥락을 중시하는 동양과 부분과 규칙성을 중시하는 서양의 사고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시각만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건 반쪽짜리 시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에서 아시아에 대해 배우면서 철학과 사상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책은 제가 교과 과정과 학문 영역을 넘어서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었고, 저의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만의 공부를 해나가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한 가지 진로와 학과를 정해서 그에 맞는 활동을 해나가고 모든 활동을 그 학과와 엮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는 아까 말했듯 한 분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교육, 커뮤니케이션, 환경, 미술사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러 주제의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억지로 엮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진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목 공부의 효용성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배움 자체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성공 공식에 부합하지 않는 제 모습에 불안감을 느낀 적도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생기부에 드러난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학생의 모습이 바로 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학에 들어와서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들으면서 결국 학문은 모두 이어져 있음을 느끼고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폭넓은 활동들이 지금 제게 큰 보탬이 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을 텐데 모두 탐구의 깊이만 갖추고 있다면 자신의 개성이자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에 와서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서울대는 학생들 각각의 매력과 가능성을 존중하고 알아보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 학생의 표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학교 생활과 생활기록부의 모범 답안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 맞는 학생은 어떤 사람일까를 상상해서 그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확신이 흔들리고 힘든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올 수 있겠지만 끝까지 나를 믿어주면서 잘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